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혼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재산 분할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돌보는 데 들인 노력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를 가정주부라도 인정을 합니다. 결혼 전에 소유한 부동산이라도요,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경우, 통상 그 혼인이 길어지면 인정을 해요. 이혼 상담을 오신 의뢰인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의 유책 배우자보다 의뢰인의 재산이 훨씬 많은 때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재산 분할로는 수억 원을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말씀하시죠. 제가 오히려 제 아내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요? 물론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할 때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을 재산 분할로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한 개념, 대상, 혼인 기간에 따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기 결혼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신 팝 아티스트 낸시랭 아시죠? 그분이 이혼하시면서 위자료 5천만 원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신 말이 가정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자료 금액이 작습니다. 이혼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재산 분할인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그 공동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공동 생활체가 되기 때문에 통상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이라고 보여지는 재산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할 때는 이 공유재산을 청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빚진 채무도 나눠야 하는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의뢰인들 중에서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가 큰 분들은 억울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변호사님, 제 와이프는 진짜 빈손으로 시집와가지고 가정주부로 20년 넘게 지내면서 놀았는데 왜 내가 재산 분할로 돈을 그렇게 줘야 되죠? 아니면 제 남편은 벌어다 준 돈은 한 개도 없고 맨날 주식 투자하다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돈만 까먹었는데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럼 제가 대답하는 말이, 그럼 남편이 만약 투자를 잘해서 큰 이익이 생겼으면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세요. 부부는 공동생활체로 남편이 만약 투자를 잘했으면 같이 그 이익을 누렸을 것이고 반대로 투자를 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같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투자 실패로 생긴 빚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혼인기간에 형성된 공동재산의 그 기여도를 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투자를 실패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돌보는 데 들인 노력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안심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여도를 가정주부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봐서 동거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통상 10%에서 20%,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에서 40%,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50%로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린 것은 단순 통계로 재산 분할 대상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재산이 크면 클수록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은 낮아집니다. 제가 아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즉 결혼 시서부터 이혼을 위한 별거시까지 경제활동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소유한 부동산이라도요,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경우 통상 그 혼인이 길어지면 인정을 해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 일반 그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고유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역시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이후로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여했다고 보고요. 이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재산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반영이 되겠죠.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전문직 남편과 결혼할 때 친정에서 7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해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가정주부로서 5년 만에 이혼하게 된 경우 부동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기여분은 가정주부가 더 인정돼서 재산 분할로 70%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법원에서 재산 분할을 정할 때 그 기준이 좀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일반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는지, 결혼 후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 일반 배우자의 그 전문직 종사, 사업 영위, 부동산 투자 등이 주된 기여가 돼서 공동재산이 다액이 되었는지 보통 10억 기준으로 봐요. 일반 배우자가 주식 투자, 과소비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재산 손실을 하였는지,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상대방의 그 전혼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했는지 등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 분할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기준이 있다 보니까요. 케이스별로 그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중첩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나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니 50%는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루려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재산 분할 청구의 그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였습니다.